같이 왔지만 함께였을까? 38년 이민 부부의 마지막 대화. 여보,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?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엔 수없이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.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알고 있었을까? 정말 사랑하고 있었을까? 아니면 그냥 함께 살아왔을 뿐이었을까? 이민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함께 견뎌낸 시간이 과연 같은 방향이었을까요? 오늘은 그 지난한 38년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고자 합니다. 1983년 3월 우리는 여느 젊은 부부처럼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. 남편이 다니던 무역회사에서 미국 시애틀 지사로 발령을 받았고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먼저 떠났습니다. 저는 그로부터 6개월 후 갓돌 지난 딸아이를 데리고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. 공항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전보다 조금 더 마르고 말수가 적어져 있었습니다. 추웠지? 가자. 그 짧은 인사가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었죠. 우리가 처음 살던 집은 교통소음이 심한 오래된 아파트였고 밤마다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트럭이 지나갔습니다. 창문은 잘 닫히지 않았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죠. 하지만 그 집에서 처음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아이의 첫 생일도 지냈습니다.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저는 집에서 영어도 잘 안 통하는 동네 엄마들과 억지로 소통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아직 서로에게 미소 지을 영예가 있었습니다. 딸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저는 점점 제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면서도 남편에게 수고했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. 미국 온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운전을 배우겠다고 했습니다.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죠. 남편이 마지못해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주차장 한쪽에서 연습을 시작했어요. 핸들을 틀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가자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. 이건 운전이 아니라 사고야. 그날 저는 운전석에서 내려와 조용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운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. 어느 해 교회 바자회에서 제가 만든 김치전이 인기였지만 한 교인이 저 집은 남편도 안 나오는데 너무 나선다는 말을 했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물러났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무반응이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남편에게 토로했습니다. 그는 말없이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. 어느 해 제 생일, 저는 마트에서 파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몰래 사왔습니다. 아이들이 잠든 후 그 케이크를 테이블에 꺼내고 남편에게 말했죠. 여보, 오늘 내 생일인 거 알았어? 남편은 고개를 들고 말없이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아, 그렇구나 하고는 다시 TV를 봤습니다. 저는 결국 케이크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.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조용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. 가족의 건강보험 관련 문제로 전화를 걸어야 했던 어느 날 전화기 너머에서 빠른 영어로 질문을 쏟아내자 저는 당황했고 결국 끊고 말았습니다. 눈물을 머금고 앉아있는데 중학생이던 딸아이가 와서 엄마,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며 대신 전화를 걸어줬습니다. 그 순간 저는 아이들 앞에서 너무나 작아졌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. 그 즈음 저는 마트에서 저녁 근무를 시작했어요. 낮은 집안일과 아이들, 밤에는 계산대 앞에서 서 있었죠. 어느 날 손님 하나가 한국 사람 맞죠? 발음이 재밌네요?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.
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.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을 뿐이었습니다. 그의 침묵은 늘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. 2021년 어느 겨울 아침, 남편이 마당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. 눈이 소복히 쌓인 날이었고 저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달려나갔습니다.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. 병실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저는 매일 병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. 여보, 우리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?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없었지만 어느 날 그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.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고마웠다 라고 말했어요. 그 말 한마디에 제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. 그가 그렇게까지 말하기 힘든 사람이었다는 걸 그제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 집곳곳을 정리하다가 저는 그의 책상 서랍 속에서 다발로 묶인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.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엔 남편의 필체로 눌러 쓴 말들이 있었습니다. 오늘 당신 생일인데 말은 못하겠고 마음은 늘 고마워. 아이들 학교 문제로 싸웠던 날 내가 더 미안했어. 이미 나서 제일 잘한 일은 당신하고 결혼한 거야.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. 그는 말을 하지 못했을 뿐 마음은 늘 표현하려 애썼던 것이었어요. 그날 이후로 저는 매년 남편의 기일마다 그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어 읽습니다.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어요. 여보, 나도 고마웠어요. 나도 많이 사랑했어요. 이제는 더 이상 그 무뚝뚝한 침묵이 두렵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안에 아주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